첫 번째는 뭐냐? 미국의 건국 철학은 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존재한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에 관한 개인의 자연권을 바탕에 둔다. 여러분 저번 주에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이제 막 생각이 나시면서 퍼즐이 맞춰지시죠? 지금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을 포함해서 이런 서구 문명에 대한 그 공부를 이 명문 대학에서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서구 문명권의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자체가 웬만한 미국 청년들보다 미국의 정신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공부하는 미국인들 대학생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걸 좀 체크하시겠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책은 어렵습니다. 역사 오른편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괜찮네 쉽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글자가 어떤 법적인 어떤 논리가 도출되느냐, 그리고 이 글자를 이렇게 프레이밍하고 이런 식의 현상이 어떤 논리로 귀결되느냐를 구조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왜냐면 우리는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행정부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중서적을 통해서 이런 미국의 구조, 철학적 구조를 일단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경을 향해 열려 있느냐, 성경을 대척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다시 인간의 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이게 있다 없다를 통해서 성경에 열려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논리와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동시에 자연권의 바탕을 두죠. 우리는 동시에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유래되는 바로 그 자연권. 이건 저번 주에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미국의 건국 철학은 속성상 나타나는 인간 평등이 아니라 자연권의 보장과 더불어 동반되는 법 앞의 평등을 옹호한다. 기억나시죠? 자연권 기억나시죠? 자연법, 도덕률 기억나시죠? 3번 또 미국의 건국 철학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만들어졌으며, 정부는 어떻게 해요? 작은 정부,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걸 미국의 독립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정부는 또 피치자들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얻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독립선언서가.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는 독립선언서의 정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정신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 이에 반해 분열주의자들은 이제 좌파라고 할 수도 있고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PC주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마르크스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친서구 문명적인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서구 문명이라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분열주의자라고 통칭하는 겁니다. 분열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가 인간의 본성과 이성으로부터 도출된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108쪽 둘째 문단이거든요. 얘네들은 첫 판부터 딱 어그러지는 거예요. 첫 판부터.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있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교육부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페미니즘을 옹호한다 뭐한다 이런 뉴스만 보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왜 저러냐는 거예요. 왜? 근데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념 공부를 하고 나서 하는 사람은 95%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머지 2% 3% 되는 진짜 분열주의자들이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해. 우리는 그 본질을 보자는 거야. 제 말은 그 본질을 봐야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그 대신 분열주의자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책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좌파의 논리에 수긍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는 맞아 보이고 또 부분적이 아니고 좀 더 가서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와 이런 지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마르크스 자본론을 읽으면 뭐야 이게 맞잖아 하고 휩쓸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아닌 이상,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그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불공정해 보이는 우리들의 본능을 건드리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좌파가 툭툭 건드리는 거, 분열주의가. 그걸 오늘 볼 겁니다. 보세요. 본질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뒷부분에 더 자세히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인간의 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본성 따위는 없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뒤에 바로 나오죠? 인간의 본성은 고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보편적 개인의 인권 같은 개념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그 정체성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완벽하게 어설프게 뒤집는 게 아니고 180도 뒤집는 거야. 180도. 이게 미국의 건국 철학이면 뭐 이 정도로 어긋나거나 이 정도로 어긋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반면에 분열주의자들은 사회적 변화, 이런 사회적 변화 체크하십시오.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새롭게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뜯어 고칠 수 있고 자기들이 다시 세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정부예요. 정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유토피아와 인간이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잖아요. 자유함을 얻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자리에 현실 정치의 정부를 갖다 놓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부가 메시아인 겁니다. 정부가 메시아. 그리고 얘네들은 그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누가 뜯어 고치냐? 여기 보십시오. 더 나은 인간들. 역사의 오른편 공부하신 분들은 뒷부분에서 관료주의 배우셨죠. 관료주의.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트주의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국 같은 사람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가재도 있고 붕어도 있고 모두 다 용이 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장하성도 뭐라고 했죠? 강남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강남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자체를 좀 그래, 그 워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묵적,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접 내가 위에 있다고 말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열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관료로서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트들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세팅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얘네들의 사상적 기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정부의 구성은 누가요?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의 본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깐 초반 피드백 받고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괜찮으세요? 재밌으십니까? 초반 피드백 받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다시. 얘네들은 본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본성이 없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환경적 요인을 바꿔감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회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 사회적 변화를 누가 주도합니까? 정부가 주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얘들은 정부를 통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근데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인간들이라고. 더 나은 인간들이라 말하는 고위 관료들. 자기들이 정부의 내각을 차지하고 있죠. 자기들이 엘리트인 겁니다. 이거는 우파든 좌파든 서구 문명적인 서구 문명이 아니야. 우파든 좌파든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이 성경적 겸손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나 밑으로 깔아봅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결과의 평등을 지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과 다르듯이 그 사람들은 맡고 있는 요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큰 만큼 책무도 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감옥을 가고, 이게 뭐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들의 수사권이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법연수원이나 연수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루는 그 정보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다루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이나 자칫 자기의 수사권을 아다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렇게 법적인 책임을 무는 거예요. 왜? 기소권과 뭐 수사권과 이런 것들 자체가 휘두르는 칼이니까. 근데 이건 얘기가 좀 셌는데 분열주의자들은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정부가 메시아고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저 분열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는 반서구 문명적 생각을 갖고 있는 저 인간들의 집합체. 저 정부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규정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앞서 언급된 더 나은 인간들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농한 오바마는 당연히 포함되죠. 미국의 행정부 수장인데 더 나은 인간들 당연히 더 나은 인간들 중에 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인터뷰에서 너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 쓰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다고요? 죄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어긋나 있는 것이죠. 이거 되게 온순하게 말한 거죠. 그죠? 원죄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원죄성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면 뭐요? 인간은 원죄성의 기인에 부족하다. 인간은 교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투영된 은혜의 기반 위에 쌓여진 서구 문명적 성경적 가치에 기반해서 이 사회가 굴러가야 되고 교정돼야 된다. 수정돼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긋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올바른 이성의 활용을 통해 도출된 영구적 가치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 올바른 이성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독립선언서 정신에 의거한 가치들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가치들만이 이게 뭐예요? 그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맥락을 파악하면 왜 오바마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약속했던 약속을 인용하며 시작했던 바로 그 연설에서 자유의 개념이 철저하게 주관적이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주관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객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공전과 자전 이런 규칙이 있듯이 인간 이 우주를 주관하고 있는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과 별개입니다. 도덕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 안에 우리도 그 법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고유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의 표현으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코에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령을. 인간들은 모두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존귀한 가치를 이제 세속적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이다. 이성. 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자아를 인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성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성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인이든 말레이시아인이든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뭐가 있다? 생명과 자유와 그 행복 추구, 사유재산권이 있는 거다. 근데 분열주의자는 뭐라고요? 이 생각 자체를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를. 특히 이 뒷부분에 나오니까 제가 계속 서머리 하면은 중복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의 자유의 개념이 철저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랑 여자 이성 간 결혼을 하고 가정을 하는 거 이 결혼이 합법적이고 성경적이고 이게 건강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라 생각해. 이게 내 생각의 자유야. 근데 누구는 와서 아니야 반서구 문명적 가치를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주창해요. 그러면 이게 내 자유인데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닌데 자유의 개념이 주관적이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적 가치를 교회는 불타 없어져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사회 악이니까 감옥에 갇혀야 된다. 이거를 나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게 내 사상의 자유인데 하고 이 사람이 입법자나 어떤 행정부 수장이 됐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빠르게 화제를 전환했다. 이 연설에서 얘가 뭐라고 했냐? 오바마가 미국 건국 문서들에 나타난 정신에 충실한다는 것은 이게 뭐죠? 독립선언서 정신에 충실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자유의 개념을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한다거나 행복을 얻기 위해 정확히 동일한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다 뒤집는 거. 다 뒤집는 거. 하지만 이와 같은 오바마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통해 어떤 종류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꽤나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와 헌법,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죠.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통해서 꽤나 구체적인 자유를, 어떤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걸 나열을 했는데 오바마는 연설에서 그걸 뒤집는 겁니다. 얘 보세요 지금. 자연권을 주관적 욕구들의 집합체쯤으로 환원시켜 버림으로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연권을 주관적 욕구들이라고 하면서 이걸 환원이 뭐냐면 환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결한 자연권을 그냥 인간의 욕구로 그냥 환원시켜버렸다, 환전시켜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환원시켜버림으로써 오바마는 정부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적극적 국가 개입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겁니다. 적극적 국가 개입.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멘토링의 핵심 단어가 뭘까요?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의 권리. 근데 이건 뭐라고요? 얘네들은, 오바마 정권은 새롭게 자기들 마음대로 권리를 다시 정해서 주관적 욕구들을 환원해가지고 권리에 대한 재정의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열주의자들은 사회적 변화를 통해 인간 본성 그 자체를 새롭게 고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분열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권리의 평등이란, 보십시오. 권리의 평등. 이제 두 번째 개념인데요.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떤 면을 놓고 보더라도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 뒷부분에 얘기할 때는 이거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좌파적 세상의 생각에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벤 샤피로가 말하듯이 좌파적 분열주의적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분열주의적인 사상에 따라서 시민운동 하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요. 약자를 위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열주의자들은 인간 평등의 개념을 단순히 권리 평등의 수준으로 또 환원시킨다. 여러분, 인간 평등의 개념, 이 인간은 뭐죠? 창세기에 의관, 하나님의 형상에 의관 인간인데 얘네들은 그런 개념이 일단 아니에요. 유물론이 뭐죠? 인간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이거예요. 유물론. 그리고 마르크스나 그 시몬 드 보부아르였나? 샤르트르였나? 그 보부아르 아니고 샤르트르 뭐죠? 실존이 앞선다, 본질이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있다. 우린 영혼이 있다고 믿는데 얘네들은 영혼이 있지 않다고 믿어요. 영적인 것들과 가치,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성령의 법칙,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가치, 이 개념이 먼저인데 얘네들은 단백질 덩어리만 있어, 이게 먼저야라고 하면서 유물론적인 이 물질적인 것들이 정신에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에 앞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가치도 그냥 네 뇌의 신경세포의 그 신경회로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환경의 구조를 바꾸면 네가 개조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나 자유민주주의나 서구문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자본가들이 만든 얘네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감옥을 만들어놨는데 얘네들이 불쌍하게 저게 경전이라고 하면서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저렇게 불쌍하게 저기에 목숨 거는 거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자기들의 작전을 이렇게 이 서구 문명 시스템을 파괴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 자꾸 걸리적거리는 실체적 인물이 기독교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반드시 없애야 돼요. 기독교인들을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굴종적 상태에 영구적으로 갇혀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부자 동네에 한번 갔어요. 부자 동네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때가 이제 공휴일이었는데 거기는 뭐 기본 집값이 이런 얘기는 하여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노는 애들을 보면서 야, 이게 여기는 기획도시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그 집값이 비싼 기획도시인데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은 영어 유치원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기획도시이다 보니까 아주 천과 자연 경관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버스 타고 놀러 가야 되는 그런 경관을 얘네들은 집 근처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새 겁니다. 신도시니까. 그리고 또 모든 게 좋아요. 안전하고 CCTV나 공중 화장실이나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곳에서 사는 애들은 인서울 대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까, 적습니까?
높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열주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 이 비율을 보면은 강남권 애들이 무려 이런 퍼센티지 차지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외고나 뭐나 이거를 자사고를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이 서구 문명적 논리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 문명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현실의 눈을 보면은 얘네들은 환경이 그냥 부모 잘 만나가지고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 일기를 처음부터 써가지고 초등학교 2, 3학년 되면은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애랑, 아니면은 엄마 아빠 바쁘게 일 나가시고 자기 혼자 게임하면서 억지로 6교시까지 인터넷 보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애랑, 어떻게 대학교를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같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적인 사상.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 자본가들이 만든 이 유리 감옥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깨야 된다. 환경, 쟤네들이 지금 카르텔에 쥐고 있는 저 환경 자체는 모두 우리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니네들은 빵 만드는 기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편하게 살아? 노동자야 단결하라. 저 빵 만드는 기계는 원래 우리 거라니까? 우리의 노동력 때문에 쟤네들이 먹고 사는데, 쟤네들이 만든 유리 감옥 때문에, 특히 기독교라는 경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다니까? 이러면서 이론을 만들면서 우리가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는 게 인간의 신체, 생식기까지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남자가 남자랑 좋아해도 돼, 여자가 여자랑 좋아해도 돼.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분열주의자들은 법 앞에 평등을 옹호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법 앞에 불평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법 앞에 불평등을 추구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 누구는 태어나서 저렇게 편하게 살다가 좋은 대학 가서 부의 대물림이 되는 거고, 누구는 불쌍하게 살아가지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얘네 둘이 똑같은 취급을 받아? 얘네 둘을 평가할 때는 불평등해야지. 얘는 부잣집에 태어났고 안전한 데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으니까 얘는 페널티를 좀 받아야지. 반대로 얘는 그동안 뺏긴 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뭐요? 우리 모두가 법 앞에 불평등해야지. 이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그냥 책을 읽었을 때 아우 진짜 분열주의자 짜증나. 법 앞에 불평등을 추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게 이런 의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평등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야? 야, 페널티를 좀 받아. 니는 애초부터 좋게 살았잖아. 니가 많이 누렸잖아. 빵 만드는 기계 있다고 너가 그렇게 뻐기면서 살았잖아. 엄마 아빠 잘 만나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평등을 너랑 얘랑 출발선이 다르니까 이걸 맞춰야지. 이러는 게 불평등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너랑 나랑 이제 빵 만드는 기계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 똑같아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요. 얘네 말이. 여러분 채팅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쓸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제가 예를 든 이 부자 동네 비유를 듣고 좀 움찔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런 분 계세요? 엄마 아빠가 중산층이고 좀 이렇게 재산에 있어서 좀 자유한 사람들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누린지 잘 몰라요. 너무 당연하게 누리니까 그게 귀한 건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 불평등이 그 말입니다. 마르크스가 사탄교회의 추앙 인물이라고 아주 마르크스가 지은 시도 막 사탄을 숭앙하고 얘가 막 신이 되려고 하고 이런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마르크스 눈에는 마르크스가 태어났을 때는, 마르크스 잘했을 때는 영국에서 노동법이나 아동 인권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빵 만드는 기계가 없어서 태어난 애들은 먼지 구덩이에 공장에 닭장처럼 인간들이 막 하루에 13시간씩 노동하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막 20살도 안 되고 죽어 나가니까 이거는 뭐지 하고 얘가 15년 동안 대형 제국 박물관에서 자기 자리 책상에서 10년 넘게인가? 몇 년이지? 엄청나게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쓴 책이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그 책 읽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완전히 이 자본론을 복음처럼 받아들이고 들풀처럼 일어난 게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구 문명이라는 이론을 잘 우리가 새겨놔야 그런 것들을 미혹이 안 된다고요. 부분적으로는 사회의 현상을 평가하는 것들이 맞아 보인다고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우리 심장이 뜨거워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열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공정, 여러분, 공정이란 단어 나오네요. 공정. 그러니까 이게 언어 도단입니다. 이 분열주의자들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저 단어는 맞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단어를 다 자기들식으로 바꿉니다. 다 자기들식으로 바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분열주의자들은 우리의 적이다 아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 더 갑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단을 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열주의자들이랑 대화 몇 번 해보면 막 속에서 욱이 올라오죠. 미워질 수밖에 없죠. 미움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건데 미움을 해가 질 때도록 품으면 사단이 틈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미움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럽지만 미움을 계속 오래 간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분열주의자가 지금 답답해 보이고 뭐하고 해도 제일 꼴보기 싫다는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게 누굽니까? 2년 전에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나 극우 프레이밍하고 아주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했더니 자기가 세금 내고 자기가 부동산 정책이랑 이런 것들 보니까 2년 뒤에 머리 극적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막 답답하고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근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을 이렇게 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분열주의자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그리고 이 분열주의자들이 돌아올 때 따뜻한 마음의 방 한 칸을 항상 잘 구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물론 현실을 보자면 미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까 그 말입니다. 누구는 엄마 아빠 만나가지고 판교, 청담동, 압구정 이런 데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할 거 없으면 아빠한테 돈 받아가지고 어디 그 강남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1층에 카페, 스타벅스나 아니면 투썸 플레이스나 이런 것들 돌리면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해서 허리 다치고 막 산재 때문에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당연하게.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떻게 이렇게 고통의 문제가 가득하냐. 이거는 또 이 기독교 변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운 문제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각기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맞죠?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면 개인의 권리는 끔찍할 정도로 탄압돼야 할 것이다. 이거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위법이다고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다 이제 얘네들의 작전이 좀 이렇게 다시 뒤집히긴 했지만 민사고나 외고나 왜 없애려고 할까요? 왜 없애려고 할까요?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라고 주창하는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는 그 고등학교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기회의 평등입니까? 그러면 그런 외고를 없애면은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들이 달라져요? 이거는 교육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하면서 하지만 미국의 건국 이상을 통해 명시된 권리평등의 개념을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재구성에 활용했던 분열주의자들의 접근법은 보세요. 꽤나 매력적이고 영리한 전략이다. 왜? 우리 마음도 수긍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분열주의자들은 정부가 아까 말했죠. 정부가 국민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서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서론. 1번 서론에서 하는 말은 지금 2, 3, 4, 5번에 대한 프롤로그식으로 다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가 2번, 3번 서머리를 봤고요. 4번의 요약을 보는 겁니다. 4번의 요약을 보는 거다. 마지막으로 분열주의자들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운영돼야 하며 제한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을 뭐한다? 비웃는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대신 그들은 위에서 군림하며 대중을 개선하려 하는 엘리트들, 제가 말했죠. 관료주의 엘리트들, 이루어진 정부 형태를 통해 제한된 정부 구조를 대체하려 한다. 제한된 권력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정부가 한 사람의,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요즘은 이 책에서 말했나? 하여튼 입법부와 행정부가 요즘은 지금 보세요.
행정부가 이 전염병 사태의 아주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 국민이 5인 이상 하면 안 돼? 행정명령 딱 이렇게 발동하니까 우리 사회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들에게는 정부 탄생 이전의 개인의 권리가 존재했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법 앞의 평등은 기득권의 부정을 가리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 이게 얘네들의 관점입니다. 이분들의 관점, 분열주의자들의 관점. 그러니까 법 앞의 평등은 그냥 저 부자들, 빵 만드는 기계 갖고 있는 애들의 자기들의 부정을 가리는 핑곗거리에 불과해. 너 거기에 속고 있니? 이런 겁니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가 언급한 것처럼 정부 그 자체가 곧 우리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부 그 자체가 우리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아니 대한민국 살만하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이런 큰일 납니다.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정부가 국가가 저 중국이나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민분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검색 좀 해보시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그 기사 보고 교회에서 미얀마 성도를 위해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하간 네, 그 정부가 곧 우리다. 이게 그 정부가 미얀마 군부 정부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군사 정부가 곧 여러분입니까? 북한의 주체사상 정부가 곧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 인민당, 중국의 인민당, 공산주의당이 곧 여러분입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생각이 어딨냐고요.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또 분열주의자들은 국부들이 피치자들의 동의라고 언급한 개념을 그저 이따금 이뤄지는 투표 정도로와 동일해버렸다고 치부해버렸다. 그러니까 직업 관료 집단,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엘리트주의가 뭐냐면요, 이 엘리트주의가 민주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뽑은 사람에게 야 잠깐 네가 우리의 주권이 있는데 네에게 잠시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뽑은 선출된 고위 관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고위 관료들이 딱 정권 차지하고 내각에 무슨 싱크탱크 무슨 연구재단 아니 재단이 아니고 연구위원회 무슨 위원회 우리가 뽑은 적도 없는 엘리트들을 싹 다 불러가지고 얘네들이 국가를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직업관료 집단과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들, 특히 교수가 많죠. 그리고 시민단체, 이 시민단체 사람들은 평생 노동의 가치도 모르고 평생 운동권에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또 미국인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임명된 차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뽑지 않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권과 실제 생활, 자유민주주의적 그 자연권, 자유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거, 이런 게 참 자유라고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분열주의자들은 첫째 뭐요? 인간의 본성은 환경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본연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인간 본연의 권리, 인간 본연의 권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 없다? 없다. 둘째로 법 앞의 평등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결과의 평등이 보장돼야 된다. 결과의 평등이. 이 책에서 말하잖아요. 하물며 한 집에 태어난 애들도 여러분 결과가 평등합니까? 똑같이 기회가 평등할 수 있어요? 첫째랑 둘째랑 똑같이 평등할 수 있어요? 첫째랑 둘째랑 똑같이 평등하기 위해서 부모가 모든 조건을 그렇게 동일하게 맞추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 특권을 배분하는데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인간의 본성을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어디다? 정부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얘네 진짜 사상이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럼 역사의 오른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이렇게 주창하는 애들이 마음대로 했을 때 파시즘, 나치즘,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유물론에 기반한 물질이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생학, 여기도 우생학 나오잖아요. 우생학에서 톤 다운만 해가지고 주창하는 게 지금 분열주의자들의 엘리트주의라고요. 자기들이 인간이 다른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너는 뜯어 고쳐줘야 돼. 이런 권리를 걔가 뭐라고? 네가 고위 관료면 관료지. 내 인간의 본성을 본성에 기인한 내 권리를 너가 뭔데 뜯어 고치려고 해? 이겁니다 지금.
분열주의자들의 철학은 인간을 제한받지 않는 정부의 상향식 통치를 통해 언제든 개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받지 않는 정부의 상향식 통치가 뭐냐면 찍어 누른다는 거야. 찍어 누른다. 큰 정부 위주의 언제든 너의 생각을 개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죠? 여러분, 중국의 위구르 종족 지금 인권 탄압하는 그 사태를 보십시오. 인권 탄압하는 위구르 애들, 이 애들이 아니고 위구르 소수민족 분들 지금 몇백만 명을 정치범 그 교화한다고 하면서 교도소 같은 데 끌어가가지고 세뇌교육 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중국 싫어하는 사람들이 틱톡에 영상 올리고 그게 트렌드라고 하고 중국 음식 찍는 드라마는 욕하면서 틱톡은 쓰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언제든 개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집산주의로 제가 만약에 중국에 태어났으면 기독교인들도 교화수용소 만들어가지고 다 거기다 넣는 겁니다. 시진핑 그 명언 같은 거 아침에 일어나면 시진핑 명언 10개명 같은 거 외우게 하고 중국 그 공산주의 이념 그거 외우게 하고 사상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위구르한테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친중 대통령 아닙니까? 일종의 소품장치로 전락해버린다. 분열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존재를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얘는 이 분열주의자들은 개인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 첫째, 자신들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 특히 기독교인 또는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그렇게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이 애들, 우리 다음 세대 애들 교육할 때 페미니즘 교사님들이 그렇게 어디 무슨 뭐 조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 카페에서 있는 글 보면은 반페미니즘 정신을 갖고 있는 애를 왕따시켜야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도 주류 언론에서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안 다뤄요. 안 다뤄. 왜 안 다룰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자, 2번입니다. 2번이 좀 길어요. 이거 보십시오. 2번이 되게 긴데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이 2번이 길고 3번도 좀 긴데 오늘은 2번, 3번까지 할 겁니다. 이게 총 70페이지인데 2번, 3번까지가 50페이지 정도, 한 6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깁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번 주 우리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